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6년차 BBC 다큐멘터리 감독이 서울에서 단 7일 만에 돌아와 충격적인 발언을 한 것인데요. 영국은 한국을 배워야 합니다라며 브렉시트 이후 침체된 영국의 해답을 한국에서 찾았습니다. 이에 영국 정부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서울의 무엇이 선진국 BBC 감독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을까요? 영국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충격적 진실.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클레어 윈터입니다. 26년간 BBC 다큐멘터리 제작국에서 일해온 감독이죠. 주로 도시와 사회를 주제로 한 탐사 르포를 만들어 왔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포스트 브렉시트 시대의 도시를 조명하는 특별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클레어, 이번엔 어디가 좋을까요? 독일, 스위스, 아니면 북유럽? 팀장이 물었을 때 저는 당연히 유럽 내 선진 도시들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한 젊은 PD가 불쑥 던진 제안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서울은 어떨까요? 한국의 수도요. 회의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실 저는 K드라마와 K팝 정도만 알고 있었지.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해선 거의 아는 게 없었어요. 아시아 도시에서 배울 게 있을까? 라는 의구심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팀장은 곧바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발을 디디고 있었어요.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저는 충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정돈되어 있었거든요. 런던 히스로 공항의 혼잡함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친절함, 명확한 안내 표지판, 깨끗한 시설. 이것이 첫 번째 충격이었죠. 실례합니다만 시내로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저는 안내데스크에서 물었습니다. 공항철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하 1층에서 탑승하실 수 있고 서울역까지 43분 정도 걸립니다. 정확한 시간까지 알려주는 직원의 대답에 놀랐어요. 이후 공항철도를 타면서 와이파이가 끊김없이 연결되고 실시간으로 열차 위치가 표시되는 시스템에 또 한 번 놀랐죠. 런던의 지하철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저는 카메라를 들고 서울 탐험에 나섰어요. 첫째 날은 그저 거리를 걷고 사람들을 관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영상에 담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정도였죠. 내가 지금 선입견을 가지고 있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시아 도시에 대한 저의 생각은 혼잡하고 시끄럽고 다소 무질서한 이미지였거든요.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정돈된 거리, 질서 있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어디를 가든 느껴지는 안전함이 인상적이었어요. 첫날 밤, 호텔방에 돌아와 제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서울은 내가 알던 아시아가 아니다. 이곳은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앞으로 6일 동안 저는 서울에서 영국이, 아니 런던이 배워야 할 것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될 것이었으니까요. 둘째 날, 저는 본격적으로 서울 지하철을 경험하기로 했습니다. 런던의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시스템 중 하나로 저희는 항상 그것을 자랑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서울 지하철을 경험한 후 그런 자부심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침 러시아워에 지하철역에 들어섰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엄청난 인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습니다. 사람들은 에스컬레이터에서 한쪽으로 비켜서서 급한 사람들을 위해 길을 열어주고 있었어요. 런던에서도 같은 규칙이 있지만 지키는 사람은 훨씬 적죠. 여기 지하철역 화장실 좀 봐주세요. 함께 온 현지 가이드 민지가 말했습니다. 공공 화장실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깨끗했어요. 당신은 오늘도 멋집니다라는 문구가 거울 위에 붙어 있었죠. 작은 디테일이지만 큰 감동을 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플랫폼에 도착하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었고 열차 도착 시간이 초 단위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바닥에 있는 노란 점자 블록과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시설들이었어요. 이 엘리베이터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거예요. 민지가 설명했습니다. 모든 역에 설치되어 있고 고장나면 즉시 수리팀이 출동한답니다. 열차에 탑승하면서 또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노약 좌석이 특별한 색상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 자리가 비어 있어도 필요한 사람을 위해 자발적으로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어떤 노인분이 타시자 젊은 승객이 말없이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런던이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지하철에서 길을 잃었을 때의 경험도 잊을 수 없습니다. 지도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영어로 물었어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분의 영어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친절함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섰습니다.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본인의 일정을 미루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런던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제가 말했더니 그분은 미소와 함께 대답하셨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냥 당연한 일이에요. 그 순간 문화적 충격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절함이 아니라 사회적 약속과 같은 것이었어요. 서울의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배려가 스며든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도시 시스템이 어떻게 사람을 중심으로 설계될 수 있는지를 배웠어요. 화장실로 도시의 품격을 알 수 있다. 오래전 누군가 했던 이 말이 서울에서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셋째 날, 저는 시청역 근처의 공공 화장실에 들어섰어요. 그리고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호텔급 시설이었어요. 아니, 일부 호텔보다 더 깨끗하고 세심했습니다. 화장지는 넉넉했고 비누는 항상 채워져 있었으며 핸드 드라이어는 고장 없이 작동했어요. 심지어 화장실 벽에는 작은 미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고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화장실을 관리하는 걸까 궁금했어요. 그때 한 청소부 아주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셨는데 놀라운 자부심으로 일하고 계셨어요. 몇 마디 대화를 나눠보니 그분은 이 화장실을 자신의 집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깨끗한 곳에서 편안함을 느끼길 바라요.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그냥 일이 아니라 서비스예요. 외국인들이 한국의 첫인상을 여기서 받기도 하니까요.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런던에서 공공 화장실은 어떤가요? 대부분 더럽고 낙서로 가득하며 가끔은 들어가기도 무서운 곳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공공시설에도 품격이 있었어요. 화장실 거울 앞에는 당신은 오늘도 멋집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작은 문구지만 그 순간 저에게는 큰 울림이 있었어요. 도시가 시민을 대하는 태도, 시민이 도시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의 반응도 저와 비슷했어요. 화장실에서 나오던 미국인 가족이 서로에게 감탄하며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와, 이런 공공 화장실은 처음 봤어. 미국에도 이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카메라를 꺼내 이 모습을 담으려는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화장실을 찍고 있다니. 런던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화장실도 문화였고 도시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간 한 식당의 화장실도 마찬가지였어요. 조그만 동네 식당인데도 화장실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주인에게 물어보니 손님을 대접하는데 화장실도 중요하죠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서울에서는 화장실이 단순한 필요시설이 아니라 도시의 품격을 보여주는 문화적 공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작은 부분 같지만 사실 도시가 시민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였어요. 런던의 많은 공공시설이 그냥 쓸 수 있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과 대비되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화장실 하나만 봐도 도시의 품격이 보인다. 서울은 일상의 디테일에서 시민을 존중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이제 저는 런던으로 돌아가면 공공화장실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넷째 날, 저는 출근 시간에 강남역으로 나갔습니다. 런던의 러시아어를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서울의 아침 풍경도 비슷할 거라 예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서두르고 약간의 혼잡함과 짜증이 느껴질 거라고요.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강남역 8번 출구로 나오는 엄청난 인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마치 안무를 짠 것처럼 질서정연했어요.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오른쪽에 서서 왼쪽으로 길을 열어두는 불문율이 완벽하게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출구에서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줄을 서서 나가고 있었죠. 이게 법적으로 강제되는 건가요?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모두가 하는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사회적 약속 같은 거죠. 더 놀라운 건 버스 정류장이었어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는데 누가 관리하는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런던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어요. 지하철에서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젊은이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타시면 말 한마디 없이 자리를 양보했어요. 강제도 안내방송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눈빛으로 이루어지는 배려였죠. 점심시간에 식당 앞에서 줄 서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짜증내지 않고 차분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어요.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들도 그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질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런던에서는 이런 광경을 볼 수 없어요.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관리자나 안내원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곧바로 혼란스러워지죠. 서울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점점 질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죠. 지금은 그냥 문화가 되었어요. 횡단보도에서의 경험도 잊을 수 없습니다. 빨간 불인데도 차가 오지 않으면 건너는 런던과 달리 서울 사람들은 차가 없어도 신호를 기다렸어요. 작은 차이지만 이것이 시민의식의 차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날 카메라에 담은 영상들을 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강제가 아닌 습관. 그것이 진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 떠오른 생각이었습니다. 서울은 법이나 감시 때문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어요. 런던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제안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어쩌면 더 많은 규칙이나 감시가 아니라 시민 의식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지도 몰라요. 서울이 보여준 법 없이도 사는 도시의 모습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다섯째 날, 점심시간에 우연히 지하철역에서 독특한 시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보니 무인 택배함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택배를 보관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훨씬 더 복잡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스마트 택배함이에요. 민지가 설명했어요. 물건을 주문하면 여기로 배송되고 QR코드로 찾아가는 시스템이죠. 24시간 이용 가능해요. 신기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놀랍게도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60대로 보이는 어르신들도 어려움 없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고 택배함을 여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이분들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이 없으신가 보네요. 제가 물었어요. 한국에는 디지털 격차가 거의 없어요. 정부와 기업들이 노인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시스템을 설계했거든요. 이 말을 들으며 영국의 상황과 비교했습니다. 런던에서는 젊은 세대와 노년층 사이의 디지털 격차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노인분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 자체를 더 직관적으로 만들고 적극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무인 택배함 옆에서 근무하던 직원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그분은 이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그리고 환경에도 좋은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배송 차량이 집집마다 가지 않고 한 곳에 모아서 배달하니까 교통체증도 줄고 탄소 배출량도 감소해요. 또 사람들이 출퇴근길에 물건을 픽업할 수 있으니 편리하고요. 이어서 택배함을 이용하던 직장인 김 씨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매주 이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했어요. 집에서 택배를 받으려면 누군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렇게 역에서 받으면 퇴근길에 그냥 가져갈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해요. 근처에 계시던 70대 박 할머니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역에서 도와줬어요. 이제는 손주들보다 더 잘 사용한다니까요. 할머니의 밝은 웃음에 저도 함께 웃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보면서 기술이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서울에서는 기술이 사람들 사이의 벽을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소외가 아닌 포용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서울은 그 원칙을 잘 지키고 있었어요. 런던도 이 점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술 발전을 자랑하기 전에 모든 세대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먼저 고민해야 하니까요. 여섯째 날, 저는 서울의 주요 기차역들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서울역이었어요. 역사적인 건물과 현대적인 시설이 공존하는 이곳은 단순한 교통 허브를 넘어선 복합 문화 공간이었습니다. 와, 이건 역이 아니라 쇼핑몰 같아요. 서울역 내부에 들어서자마자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에 다양한 상점들, 레스토랑, 심지어 문화 공간까지 있었거든요. 서울역은 단순한 역이 아니라 도시의 작은 축소판이에요. 민지가 설명했습니다. 기차를 타지 않더라도 이곳에서 쇼핑하고 식사하고 문화생활을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역사 안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었어요. 기차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책을 읽거나 노트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런던의 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배려였죠. 여기서 기차 시간을 기다리는 건 전혀 지루하지 않겠네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는 대학생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저는 일부러 일찍 와서 여기서 공부해요. 도서관보다 더 집중이 잘 되거든요. 그의 대답에 놀랐습니다. 기차역이 공부하기 좋은 장소라니. 이어서 수서역으로 이동했습니다. SRT 수서고속철도의 출발역인 이곳은 더욱 미래지향적인 모습이었어요.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이 역은 마치 공항 터미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수서역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비즈니스 라운지였어요. 출장 가는 직장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회의실과 업무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와이파이는 물론이고 프린터, 스캐너 같은 사무기기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어요. 역에서 회의도 할 수 있다니 놀라워요. 제가 감탄하자 민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이동 시간도 효율적으로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역도 그런 니즈에 맞춰 변화하고 있어요. 역이 단순히 이동 수단이 아니라 생활 공간이 되는 거죠. 수서역의 또 다른 특징은 접근성이었습니다. 휠체어 사용자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세심하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점자 블록은 물론이고 음성 안내 시스템, 전용 엘리베이터 등 누구나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흔적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역이 이렇게 발전하다니 카메라에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런던의 역들도 편의시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상업적인 목적이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서울의 역들은 모든 사람을 위한 공간, 도시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경험은 제게 역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단순히 출발점과 도착점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축소판이자 삶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역이 아니라 도시의 심장이라는 민지의 표현이 정확했습니다. 서울의 역들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도시의 핵심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었어요. 서울역과 수서역을 둘러본 후 영국의 킹스크로스역이나 유스턴역을 떠올렸습니다. 분명 규모도 크고 역사적 가치도 있지만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서는 서울의 역들에 한참 미치지 못했어요. 특히 접근성 측면에서 런던의 많은 역들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역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만남과 이별이 이루어지는 곳, 그리고 일상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즘은 역 주변이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기도 하죠. 그 말을 들으며 도시 설계에 있어 사람 중심이라는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서울의 역들은 단순히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에 어떻게 녹아들 수 있을지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그날 저녁 호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역은 도시의 얼굴이자 심장이다. 서울은 그 심장을 아름답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일곱째 날 마지막 밤이 되어서야 서울의 야간 문화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특히 여성이 밤에 혼자 돌아다니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요. 위험하다는 인식이 강하거든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강남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놀라운 것은 많은 여성들이 혼자서 걷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카페에는 늦은 시간에도 공부하는 학생들로 가득했고 수문회 시간 운영되는 식당들도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여성들이 이렇게 늦은 시간에 혼자 다녀도 안전한가요?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예요.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나 안심 택시 같은 시스템도 있어요. 실제로 거리 곳곳에서 경찰관들이 순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골목마다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안전의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늦은 시간임에도 수문회 시간 카페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각자의 공부와 일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한 여대생에게 이렇게 늦게까지 혼자 있는 것이 무섭지 않은지 물었습니다. 전혀요. 집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여기가 더 편해요. 수문회 시간이니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고 안전하기도 하고요. 그 말을 들으며 런던의 밤을 떠올렸습니다. 특히 여성으로서 밤에 혼자 다니는 것은 항상 긴장을 요구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또 다른 활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여성 안심 귀가 스카우트 서비스라는 제도도 인상적이었어요. 늦은 밤에 여성이 집까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동행해주는 서비스였습니다. 이런 섬세한 배려가 서울의 밤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런던에서는 상상도 못할 자유예요.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안전망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밤거리를 걸으며 또 하나 놀란 것은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과 약국이었습니다. 언제든 필요한 물건을 구할 수 있고 급한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었어요. 이것 역시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중요시하는 서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강남에서 한강공원으로 이동했을 때는 더 놀라웠어요.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한강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산책하고 자전거를 타고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공원 곳곳에 비상벨과 순찰대가 있어 안전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서울의 밤은 또 다른 낮이네요. 카메라에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24시간 도시의 모습이 아닐까요? 단순히 밤에도 열린 가게들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게 도시를 즐길 수 있다는 의미에서요. 그날 밤, 저는 밤에도 선진국인 서울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도시의 진정한 자유는 안전이 보장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서울은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일주일이 끝나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보며 지난 7일간의 경험을 정리해보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발전된 기술과 시스템을 보러 왔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설계에서 시작된다. 이것이 제가 서울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어요. 영국은 오랫동안 스스로를 선진국이라 여겨왔지만 정작 사람을 중심에 두는 데는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서울의 지하철, 화장실, 공공장소에서 보았던 질서와 배려는 단순한 규칙이나 법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존중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기술은 그저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도구였을 뿐이죠. 공항으로 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들른 카페에서 만난 대학생 준호에게 영국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영국? 물론 알죠. 축구, 해리포터, 셜록 홈즈의 나라잖아요. 가보고 싶어요. 서울과 런던,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마도 역사와 전통이 더 느껴질 것 같아요. 하지만 편리함은 서울이 더 좋지 않을까요? 그의 대답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국인으로서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런던이 배워야 할 점이 많다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역사와 전통은 소중하지만 그것이 발전을 막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 마지막으로 만난 공항 직원의 미소와 친절한 안내가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부터 떠나는 순간까지 서울은 사람을 중심에 두는 도시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마지막 영상과 나레이션을 정리하며 BBC 팀에게 보낼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은 단지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진짜 선진국입니다. 영국이 배워야 할 것은 화려한 기술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사람을 두는 철학입니다. 7일간의 여정은 끝났지만 서울에서의 경험은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면 이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도시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국인의 시선이 아닌 외국인의 눈으로 바라본 서울의 모습은 어떠셨나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세계적으로 대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의 자랑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콘텐츠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